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번 주부터 2025학년도 대학 수시 전형 접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올해 우리 지역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들 살펴보고요.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각 지역 대학의 경쟁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고3 학생들은 입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수시가 무엇인지, 정시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정보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크게 이제 수시 모집, 또 정시 모집, 추가 모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수시 모집을 통해서 약 80%가 대학을 진학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수험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시 모집을 통해서 6개의 횟수를 가지고 6개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 6개 선택된 6개 선택해서 그중에 이제 한 개 대학을 가는 일종의 게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이 모집이 사실 고3 수업 입장에서는 대학 입시의 본선이다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의 산재 대학 또 전문 대학들이 이제 수시 모집에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역 대학들도 지금 뭐 국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 없이 지금 이 수시 모집에 사실상 사활을 걸고 있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제 보통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 기간을 둬서 전국 대학들이 수시 모집을 하고 이제 11월 16일에, 11월 14일에 있을 수능 시험이 이제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수능 성적이 나오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수시 모집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 대학 중에서 6개 대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6개의 횟수를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진로와 진학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소폭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2025년 수시 전형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이제 수시 전형은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조금 다소 이렇게 늘어난 양상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즉 다시 말하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과 전형 중심이 굉장히 많고 또 수도권의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도 A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소폭이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올해 2025학년도 다시 말하면 내년도 이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현 고3 학생들의 여러 가지 주안점이 좀 있는데 전국 195개 대학교에서 이번 수시 모집을 통해서 약 27만 명을 선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27만 명 선발하는 가운데 있어서 특히는 이제 서울 지역의 이제 대학과 또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 간에 이제 전형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 1, 2, 3, 즉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다시 말하면 5개 학기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의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러한 교과 성적 플러스 생기부라고 해서 이 생기부 전형을 기본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라든지 또 뭐 진로 역량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면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더라도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또 수능 최저 점수가 있으면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지금 네. 사실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화이 아닙니다. 뭐 우리 고3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겠지만 한국의 대학 입시 현실이 어찌됐든 학교 생활도 충실해야 되고 또 학교 안에서 또 진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펙도 쌓아야 되고 생기부 관리도 해야 되고 플러스 거기다가 수능 최저 학력이 각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들 경우는 다 설정해 놓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또 맞추지 않으면 또 대학 입시가 또 좌절되는 또 이러한 난관이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어떤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우리 무엇보다도 전략적 선택들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입시의 큰 경우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대가 지금 정원이 이제 뭐 한 2,000명 이상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 뭐 여러 가지 입시 전문가들도 말씀합니다만 N수생의 증가 그래서 네. 약 17만 명 정도의 N수생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올해도 수도권, 상위권 뭐 16개 대학을 비롯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한 어떤 입시 경쟁의 어떤 치열한 한복판에 대한 상황들이 올해도 연출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또 반면에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 경우는 이제 대학의 어떤 특성화에 기반한 특성학과들을 어떤 전략적으로 내세워서 학생들을 모집해오는 다시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어떤 굉장히 그런 노력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남 지역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전남 지역의 경우에도 대학이 소규모 대학들 또 뭐 종교 대학들도 있고 해가지고요. 사실은 우리 전남의 경우에는 사인제 대학 11개, 전문대학 11개, 총 22개 대학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소규모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또 광주 지역의 경우에도 총 18개 대학이나 있어요. 네. 4년제 대학이 11개가 있고 전문대학이 7개.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학생들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특히 전남 지역이나 광주 지역 포함해서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내시 성적 위주로 하고 또 각 학교 급에 따라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뭐 약학과라든지 우리 흔히 말하는 의치 한약수라고 하는 네. 이제 이런 학과들의 경우에는 수능 체제 플러스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같이 있다는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유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크게 이제 우리 전남 지역의 경우에 이제 대학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약 60%로 뽑습니다. 내신성적으로.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약 한 30%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글로벌 30도 선정이 됐고 네. 또 그다음에 해양 수산 또 이 분야에 굉장히 특성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이지만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순천대학의 경우에도 뭐 작년에 글로벌 30 대학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뭐 단과대학을 다 해체하고 지역의 어떤 산업에 기반으로 하는 지역 동부권의 어떤 그 국립 거점 대학으로 중점 대학으로서의 역할들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 68%가 교과 전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 24% 정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 또 특수 목적 대학 목포 해양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한국해양대학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해양 분야의 특수 목적 대학이죠. 그래서 여기도 수시 모집을 한 694명 정도 선발하는데 여기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약 90%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항공 분야의 특성화 대학으로 얘기하고 있는 초당대학교의 경우에도 수시 모집으로 한 97%, 즉 다시 말하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약 97%를 선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한국제공항을 베이스로 한 항공 분야 특화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뭐 이 외에도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대학들은 각기 각양각색 특성화에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직업과 진로를 열어갈 수 있는 이런 맞춤형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나 또 고3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우리 지역 대학에도 굉장히 좋은 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진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학령 인구 감소뿐만이 아니라 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 대학의 신입생 유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 같거든요. 각 대학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 인공지능 등 이제 우리 사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대학은 사실상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어떤 대학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산업화 시대의 어떤 이 시대를 리드했던 그 산업화 시대의 최적화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대학의 어떤 변화가 사회의 변화 속도에 비하면 상당히 더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제 앞으로의 어떤 대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특히 지역 대학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지역 대학은 이제 최고의 대학이 될 것인가, 좋은 대학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논의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대학이나 좋은 대학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대학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지역 사회에 필요한 대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 학생과 지역 사회에 필요로 하지 않는 대학은 생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지역 대학은
지역의 미래 성장에 지대한 관심과 또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역 대학은 이렇게 지역 사회는 또 지역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사실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지역 대학의 소멸과 지역의 소멸은 같은 연장선에서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대학 스스로가 구조조정 등의 자구 노력들을 해서 대학을 심플하고 어떤 클리어했던 경영 체제 그리고 학생 맞춤형 즉 학생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의 어떤 교육 환경과 교육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은 대학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대학이 어떤 형태로든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분명한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네. 있고요. 또 그러한 기반 위에서 지역 사회는 우리 지역 대학들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지역 대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역 대학의 생존과 성장은 지역 성장과 지역의 미래에 있어서 마지노선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지역 대학의 위기를 우리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지역 대학의 생존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앞서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최근 정부가 교육발전 특구나 아니면 글로컬 대학 지정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아무래도 전남 지역 대학과 그리고 교육 정책 활성화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 정부에서 이제 고무적인 것은요,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분야에서 보면 지금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지역의 학생들이 태어나서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을 졸업한 후 지역에서 양질 일지를 찾아간다. 이러한 세계 전주기적 어떤 생태계 체계를 갖다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 정부와 또 지방 정부의 어떤 공통의 정책 방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교육부 주도로 한 지금 글로컬 대학 30 선정이라든지 교육 발전 특구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라이즈 사업이라 하는 네. 이런 부분들 또 최근에 공립고등학교 중심으로 자립형 공립고 2.0 사업 이런 부분들이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를 구축해 보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앞서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발전 특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 김대중 교육감께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뭐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지역 이상이 교육발전 특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또 전남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생태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따왔다는 거. 그리고 또 동북과 서북권 공이 2개 대학인 순천대학과 또 목포대학이 글로벌 30에 선정됐다는 거. 여기도 양 대학이 국비 약 1,000억씩을 지원을 받습니다. 5년간. 그다음에 또 지방 정부의 대형 투자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의 공모에 적극 참여해서 네.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아마 우리 지역 소멸, 뭐 인구 소멸, 뭐 초고령화 사회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각 대학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이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이 전남에서만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뭐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 대학은 지역과 함께 해야 되고 또 지역은 지역 대학과 함께 해야 되는 공생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대학이 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대학이 없다면 지역의 청년 학생들이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즉 지역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상아탑이자 지식 산업 생태계의
브랜드로서의 어떤 브레인으로서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보더라도 사실 지역 대학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 내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을 창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 산업 기반의 어떤 낙후성 등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담론들을 대학에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뭐 하고는 계십니다만은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지만이 이게 바로 지역과 지역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지금 전라남도 인재평생교육원 등 우리 도 산하기관에서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특성화 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지역 학생들에 대한 일정한 베네핏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외로 유출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또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지역의 정중 인재를 양성하고 또 결혼하고 또 출산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선순환적 생태 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학과 지역은 어떤 서로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상생 발전을 야기해 나가는 공동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 무엇보다 이 유능한 지역 인재를 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선 대학에 있지만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 대학을 왔을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등록금 지원하는 이제 부분을 차원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한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채용할 때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지, 네. 또 학생들에게 일정하게 학업 지원금이라든지, 또 해외 연수 어떤 장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또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을 포함한 청년 학생들은 우리가 말하는 밀레니엄 Z세대라고 해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세대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타는 목마름들이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주를 우리가 독려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살지만 우리 뭐 KTX가 우리 목포라든지 또 여수 엑스포역까지 다 연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수도권에 언제든지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는 일종의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좀 정책적 지원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먼저 우리 학부모님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는 시간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고3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 수시 모집이 자신의 인생의 진로 선택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지역 대학만 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학생들의 경우에 저도 지금 대학에서 20여 년 근무하면서 그가 만났던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여러 질문 중에 핵심이 무슨 과를 가야 되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슨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이 무슨 과를 원하고 가고 싶어 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의 브랜드 네임보다는 이 학생이 무슨 분야에 어떤 분야에 어떤 탁월성과 수월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학생이 특정 분야에 대한 진로에 착근한, 즉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대학 선택과 학과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과 지역 대학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함께에 대한 어떤 공동의 파트너십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사실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좀 보다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반면에 또 지방 정부도 지역 대학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려가 물론 했었습니다만 또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양두 지방자치단체와 또 지역사회와 또 지역 대학 모두가 결과적으로 지역의 어떤 발전과 지역의 생존을 넘어서 성장으로 가는 공동의 노력을 해야지만이 우리 전라남도가 살기 좋은 전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또 청년이 나가지 않는 전남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방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제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